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만 가끔 쓰이는 그런 낱말이죠. 외척이 바로한다. 또 군벌이 바로한다. 역사생활에도 나올 만한 낱말이고 지금도 가끔씩 보이는 그런 낱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발은 밟는다, 발로 밟는다, 그런 발이다. 또 호는 뒤따른다 하는 그런 뜻이다. 자, 밟고 뒤따르느냐, 뒤따르면서 밟느냐, 뜻이 좀 잘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자, 밟는다는 것은 발로 밟는다. 그래서 발족이 들어갔습니다. 발음은 여기서 나왔다. 달릴 발이다. 밟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로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밟는다. 자, 이 달릴 발이라는 것은 원래 옛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게 개견자와 관련된다. 그렇죠? 개견자. 여기에서도 그렇죠. 여기 개견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춰놓은 것은 개가 이렇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뒷다리 하나를 뒤로 밀어놓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이 달린다. 자, 이 모양의 이제 글자가 이렇죠. 글자 이런데 폰트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쓰인다. 요거는 이제 또우자 할 때 그렇죠. 버두자 이렇게도 폰트에 따라서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호는 이제 뒤따른다 했습니다. 발음은 여기서 왔습니다. 지게호, 지게문이다. 문을 얘기한다. 그리고 고을읍이다. 왜 이 두 개가 합쳐서 뒤따른다고 되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것이 뒤따른다. 그래서 따른다, 뒤따른다 그런 뜻과 호종한다. 예, 뒤따라가면서 지키면서 뒤따라가는 것, 호위하면서 뒤따라가는 것이 호종이다. 네. 그리고 바가지라는 뜻도 있고 또 오늘 주의할 것은 여기 통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발. 통발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가 되죠. 통발과도 오늘 바로에 관련이 있다. 바로라고 할 때는 통발과 좀 관련된다.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글자는 어렵지만 뜯어보면 쉬운 글자죠. 고어렵자, 부수 글자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발호가 어떤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통발을 밟는다. 통발을 밟고 뛰어간다, 넘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국어사전에 보니 발호를 권세나 세력을 제 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것을 바로한다. 완전히 정말 정도를 벗어나서 제 멋대로 이렇게 날뛰는 것을 바로한다. 그래서 예문을 보니 군벌과 외척의 바로다. 우리 역사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배들이 바로한다. 그래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앞에서 본 발자나 호자 함부로 날뛴다, 밟는다는 것이 좀 날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해 놓은 사전을 보니 권력자를 따라서 호가 이제 뒤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권력자들에 따라서 그 세력을 믿고 함부로 날뛴다, 발한다, 호하면서 발한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는 조금 쉬운 이제 이해가 가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이 바로란 말이 정확하게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통발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그렇죠. 호가 통발이라고 했죠. 통발을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통발을 놨는데 그 통발을 뛰어넘는 물고기가 있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날뛰거나 세력이 강해져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자, 거기에서 보면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작은 물고기는 통발 속에 갇혀서 도망가지 못하지만 큰 물고기는 통발을 뛰어넘어 도망친다. 예, 통발에 제어되지 않는다. 그렇죠? 통발을 능가한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신하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윗사람을 무시 또는 침범하는 오만방자함을 이 이제 큰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넘는 그것에 이제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신하가 어떻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임금까지 이렇게 무시하고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 후한서에 나온다. 후한서에 양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은 양기전에 나온다. 양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한에. 이 사람 누구냐면 후한의 10대 황제인 순제의 황후가 있겠죠. 그 황후의 오빠다. 외척이 되겠죠. 오빠다. 자, 근데 이 순제가 죽었어. 순제가 죽고 나서는 이제
2살 된 조카 충제를 이제 즉위를 시킵니다. 양기가 이제 굉장히 자기 동생, 여동생의 힘을 믿고 상당히 권세를 부리겠죠, 세도. 그래서 충제를 즉위시키는데 충제가 1년 있다 죽어버렸어요. 3살 때 죽었다. 그래서 이제 또 누구를 즉위시키느냐면 8살짜리 질제를 즉위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질제는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갔는 모양이에요. 이제 8살 돼서 아직 어리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질제가 얘기를 합니다. 양기를 가리켜서 발호 장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양기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기가 만들어져 세운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질제가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네. 막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발호 장군이다 하는 발호에서 나온다. 큰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넘듯이 아주 막 오만방자게 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 물론 양기는 다음에 또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완전히 일가가 도륙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설명에 보면 이 폭풍을 의미한다. 발호라는 게 폭풍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수나라 양제가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폭풍을 만났다. 그때 한 얘기가 이 바람은 발호 장군처럼 무섭군이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수나라 양제는 이 후한보다 상당히 몇백 년 이후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질제가 얘기한 양기를 두고 얘기한 발호 장군이라는 낱말이 그때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호 장군이다. 양기에 대해서 한 얘기다. 질제가. 그리고 이제 도량을 붙여서 도량발호라는 말도 있다. 발호와 같은 말인데 도량이라는 것도 도도 뛴다는 얘기죠. 도약한다. 량은 이제 어떻게 대들보를 얘기한다. 그렇죠?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니는 것을 도량이라 한다. 거기에 또 발호까지 붙여서 도량발호란 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발과 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달릴 발에서 나온 글자 몇 글자 볼까요? 손수, 제방변을 넣으면 뺀다는 얘기예요. 빼낸다, 발췌한다. 그렇죠? 발본색원한다. 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신 귀자를 붙이면 가물귀신 발이다. 가뭄이다. 가물귀신. 한발이라고 있죠. 한발. 아주 가뭄을 일으켜서 한발이라고 합니다. 한도 가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 더리우질 표죠. 머리가 길다는 그것을 넣으면 트럭발이 된다. 우리가 이발할 때, 모발할 때, 그렇죠? 발이 된다. 자, 오늘 나오는 이제 발족자를 넣으면 이렇게 밟을 발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밟을 발은 막 크게 낱말을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이 낱말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발문이다. 발문이다. 발문은 뭐냐면 책의 끝에 본문 내용의 대강이나 간행 경위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적은 글이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발문이다. 그래서 책이 있으면 보통 서문을 쓰죠. 앞에 쓴다. 앞에. 그죠? 서문. 그건 머릿말이다. 또는 권두어 막 이런 식의 글을 쓰죠. 저자가. 근데 앞에 쓰지 않고 책의 맨 말미에 쓰는 것. 결국 꼬리말 또 후기. 이것을 발문이라고 하고 또 발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 발문만 적어 놓으면 요즘 무슨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발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발제를 하는 문장, 문서, 그걸 발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필발자를 쓰죠. 그렇죠? 필발자를 쓴다. 그래서 이걸로 이 발문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한자를 공부함으로 이것은 밟을 발자를 쓴 발문은 책의 맨 뒤에 쓰는 후기를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자와 관련해서 이제 지게호, 지포죠.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이제 뒤따를 호자가 나왔다. 호위한다, 호위. 뒤따라가면서 지킨다는 얘기죠. 호위군, 호위군. 자, 요즘 일반적으로 호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호할 호자, 지킬 호자를 씁니다. 이건 이제 호위한다. 호위하는 군사를 호위군이라고 하죠. 이 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뒤따를 호자를 쓴 것은 조선시대에 호위군의 역할을 한 그런 부대는 이 호자를 써서 호위군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종한다. 예. 상감마마를 호종해서 이렇게 따라간다. 임금인데 뒤에 이렇게 신하들이 따라오는 걸 호종한다.
뒤따라, 종도 따를 종이죠. 뒤따라가는 것을 호종이라고 한다. 자, 이 발호라는 낱말은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은 낱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의 고사에서 나왔으므로,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쓰는 정자가 이렇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발은, 신자체가 별도로 없다. 그렇지만, 호자는 이렇게 좀 다르다. 그렇죠?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정자의 호자는 여기 삐침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은, 일본의 신자체의 호자는 삐침이 아니라 한일자다. 한일자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간체자로 보면, 오른쪽에 달릴 발자가, 또우자로 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또우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우자가 아니다. 삐침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호자도, 점주자로 붙였다. 네. 점주자로 붙인 것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호, 그리고 호종, 이런 좀 어렵지만, 호종은, 글쎄, 사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낱말이지만, 발호는 역사책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또 지금도 가끔 쓰는 그런 낱말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